서론에 인세라고 했습니다. 인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역시 이러한 그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 소유자별로 이제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건물 여러분이 사는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렇다면 뭐 지분 비율이 2분의 2씩이라고 한다면 그걸 쪼개서 각 세액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건물 가격이 6억이라고 해서 6억이 아니라 부부 공동이면 3억으로 해서 그것을 3억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순천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강원도에 있는 임야들도 다 합산을 해서 자 그런데 이 토지라 하더라도 아까 재산세 할 때 약간 언급한 것이 있는데 토지를 세 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분리과세 그리고 이제 별도 합산 그리고 이제 종합합산 토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분리과세는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아까 두 가지 우리 설명한 거 뭐가 있었죠? 논밭 등에 대해서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에서 이미 4% 굉장히 고의로 이미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또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또 논밭 농지처럼 아까 0.7% 아주 재산세 부과하지 않았어. 그런 것을 또 다시 국가가 종합부동산에 부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과세되는 논밭이나 뭐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고 이것 그러니까 주택,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토지 밑에다가 이 세 가지를 하고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논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는 고유로 이미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 목적은 뭐 좋은 말이다 생각하시고 뭐 특징 뭐 우리가 배웠던 것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 시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이제 이것은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하는 국세가 차이가 있고. 자, 이것도 역시 재산세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자, 그리고 이제 종합이라는 말 속에 전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토지 주택가액을 바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제 그 보유 정도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래서 국세니까 사람에게 기준하는 인세가 되겠죠. 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 역시 고지세에서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가징수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데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과세 신고하거나 또는 이제 일반 과세 신고는 거기에 따른 제재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에 따른 이제 가산세는 부과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가징수, 보통징수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것은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넘어가야 되겠죠. 자, 종합부동산세 역시 아까 우리 재산세 본 것처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물납 및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자, 이제 16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설명한 대로 주택에 대해서, 또 토지는 이제 분리과세를 뺀 종합합산세과 별도 합산세.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 기본 강의 시간에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자, 주택에 대해서 그 오른쪽 여백에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을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이제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합산에 대해서는 그 종합합산에서의 5억 원을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그 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때. 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지금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초과 누진세율 해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그 금액까지는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 초과할 때, 종합합산은 5억 원, 별도합산은 이제 80억 원. 이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제 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이제 이것을 계속 쪼개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 주택. 교수님, 죄송한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럼 6억 원 초과된 금액을 만약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으로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하는데 쪼개니까.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뭐 부부가 공동 가지면 남편만 기준해가지고 그 액수를 산정해서 그 금액들을 초과가 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내용도 이제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 과세 기준의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취득은 전국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의 과세 대상을 한다. 다만 아까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대상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이미 재산세 4%를 이미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주택이지만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끝에 이러한 합산 폐지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당해 연도. 아까 우리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9월달에 납부하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 변형을 신고하여야 하고. 자, 그러면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종합부동산 세금을 또 2번 내냐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제 1번에 있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지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낼 필요가 없고 빼주는 것이겠고요. 또 166페이지 뭐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된 것들, 또 이것을 이제 주택으로 보지는 않고. 자, 3번. 자, 돈 좀 벌어보려고 아파트를 건설했다가 지금 분양되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시 또 세금 내라라고 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자, 4번. 가정 어린이 집 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빼주면 되겠고. 자, 5번.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것들. 자, 고택이라서 좀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뭐 시설, 뭐 보수, 보완도 많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을 다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상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꼭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2번 액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을 합한. 이때 공시가격은 이제
국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기준시가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6억 원을 가진 사람과 이제 기준시가가 6억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야 6억 원까지는 안 냈는데 100만 원이 더 넘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역시 나는 100만 원 더 나오니까 기분 좋아. 근데 세금을 엄청 물어야 돼. 라고 하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것을 이제 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밑에 도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 합격 6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과세 안 하니까 6억 원을 빼.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재산세 할 때 이제 주택 건축과 토지 건축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했죠. 자 그런데 여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80%. 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무조건 80%. 그러니까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의 70% 60%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는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고, 자 이때 주택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정시장 가액 80%를 정리해 주는 거죠. 100만 원짜리 80%니까 이제 80만 원 가지고 세액을 산출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역시 더 빼줍니다. 3억 원을 더 추가로 빼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집의 시장 기준 시가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6억 원까지는 이제 하니까 여기다 6억 원을 빼고 그래서 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다시 3억 원을 빼서 1억 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 종합부동산 무조건 80%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과세 표준이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억 원의 주택 가진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6억 원만 이제 빼고 4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80%를 산정합니다.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3억 2천만 원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 3억이 들어갑니다. 총 9억 원을 빼서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순천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합해보니까 10억 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4억 원, 6억만 빼서 4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순천에 내가 이제 가진 집이 15억 원짜리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1억 원을 가지고 80%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다시 합시다. 재산세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에 따라서 50, 90, 주택은 더 깎아서 40에서 80, 그리고 현재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제 뭐 주택에 대해서는 60%.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의 공정시장 가격들은 주택에 대해서만 바로 80%. 그래서 항상 숫자를 하실 때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을 같이 해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이 이제 166페이지 이제 그 3번에 그래서 중간에 있죠. 그래서 뭐 가로에 있는 1세대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 합산금액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6억 원, 6억 원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공제한 금액을 공정시장 가격별로 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뭐 법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167페이지에 있는 사업부 5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상대방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사람 명의로. 근데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이 갑자기 2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새로 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합치니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 4억과 6억 원짜리 집을 합쳐가지고 10억 원이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소유자를 그대로 놔두면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어떻게 혼인함으로써 한쪽으로 이제 그 소유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대로 이제 그냥 1세대 1주택자 개별 소득을 하지만 그 합산액을 이제 제가 순간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소유자로 하는데도 그것이 이제 초과가 돼서 만약에 이제 할 때도 이제 추가 공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5호. 자, 이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자, 이제 순천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서 이제 뭐 따로 나가 살면서 이제 주택을 가졌는데 다시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뭐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세대를 합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주택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도 그래서 동거봉양에서 합거함으로써 과세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와 1세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역시 그러니까 혼인한 경우가 정말 5년 동안은 바로 이제 1세대로 각각 된다. 그러니까 자, 남녀가 합치든지 부자가 합치든지 그래서 이제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이때는 여전히 1세대로 주택을 보고 그때는 이제 5년까지는 추가 3억을 공제하고 이제 5년 이후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추가 공제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까지는 1세대 주택으로 보고 이제 추가 3억을 공제하고 다시 5년이 지나면 이러한 1세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3억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은 초과 누진 세율로 되었다. 라고 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수를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를 이러한 질문을 하려하지 않으니까요. 누진 세율이 되어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168페이지.
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더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가 있고요. 자, 이러한 각각의 세액공제가 다시 우리 교재 세 번째 줄에 있죠. 1, 2의 규정은 뭐다? 중복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70세 이상은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 둘의 30% 40%를 합산한 70%까지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령별, 보유기간별 다 중복합산이 가능하다. 각각을 하는 것.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까지는 20%, 70세 이상이면 30%까지 공제율을 받고요. 보유기간별로는 이제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는 20%, 10년 이상까지도 있으면 40%의 공제율을 받습니다. 자, 또 아까 우리가 재산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주택에 대한 세액 부담의 상한 역시 인정됩니다. 자, 이때는 국세는 무조건 하나의 기준밖에 없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항상 이러한 숫자 나오면 주택 무엇에 대한 건지 같이 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뭐 주택에 대해서만 아까 105, 110, 130, 그리고 주택이 아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150. 그러니까 재산세의 뭐 일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150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합시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있는데 세부담 상한은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 자, 한 사람이 좀 이제 투자금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막 토지를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한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토지 중에서 아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 역시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170페이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5억 원을 초과할 때,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80억을 초과할 때, 이 숫자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리고 170페이지 그래서 제일 아래 5억 원, 80억 원 조금만 체크하고 역시 토지에 대해서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172페이지. 자, 토지에 대한 것도 세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좀 이거 체크를 못했네요. 자, 이때에서 세 번째 줄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이것도 각각 산정을 한 것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역시 자, 제가 이 부분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 100분의 150에 초과 상한세액이 있고요. 자, 그리고 173페이지 비과세. 자, 뭐, 이 부분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첫 번째 있는 거 1번. 그래서 법에 따른 자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 규정은 종합부동산에 부과하면서 이들을 그대로 준용한다.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세일 및 납세자. 174페이지 넘어가고 175페이지입니다. 징수 방법. 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후에 그것을 다시 합산해서 이제 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또 시일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연월일은 175페이지 중간에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재산세는 말일에 했죠. 근데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도 만약에 말일로 하면 뭐 문제가 있어요? 술 먹어야 되잖아. 연초라고 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도 끼어있고 막 정신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짜증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이지만 초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원칙은 두 가지. 그래서 보지서를 납부한 거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이제 내는 것이죠. 자, 뭐 양가로 이번에 역시 고지 방법은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니까 175페이지 하고 있을 때 가운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로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원칙은 두 가지 수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이에 양가로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화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 경우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우선하고 부과는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신고기간 이내 관할 세무서장 항공의 세신관서에 납부하면 되겠죠. 따라서 원칙은 두 가지 이기 때문에 176페이지 아까 우리가 토론에서 본 것처럼 무신고 과산세는 역시 적용하지 않지만 이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만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자,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당 과소신고는 여전히 40%, 일반 과소신고는 줄여서 10%.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뭐 납부 불성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이제 177페이지로 넘어가면 물납 제도도 역시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물납의 요건은 아까 우리가 재산세 본 것처럼 이제 국세는 액수가 늘어났죠.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 대해서 이제 물납의 요건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와 차이가 있는 점, 뭐 신청과 허가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재산세는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이 전국이니까 바로 3번의 1번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이러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 비교되는 점을 정확히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 자, 178페이지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내고 나머지 내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내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재산세 분납에서는 며칠 내라고 했죠? 45일 내라고 했죠? 네. 여기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는 좀 기간이 늘어나서 2개월 이내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봤을 때 재산세에 대해서는 45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일단 물납의 기준 액수가 다르다. 1,000만 원을 초과.
아니다. 네. 왜 순간적으로 착각했지? 아까 뭐에서 차이가 있었죠?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 자꾸 단기 기억증이나 그거 아닌데. 자, 1,000만 원 초과하는 것이고, 금액은 똑같죠? 외에 있을 때 3개월. 아까 300만 원에 뭐가 있었지? 저도 지금 하나에 꽂혀가지고 세워지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억이 떠오르네. 제가 그걸 계속 잘못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물납에 대해서는 똑같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차이가 있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냐, 관할 지역 부동산이냐. 자, 분할납부에서는 똑같이 금액은 500만 원 초과하는 범위는 같지만 기한이 45일이냐, 2개월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부가세도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자, 지금은 부가세가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부가세로 170페이지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소득세 총론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 나온다면, 자, 우리가 이제 186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도표 정도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다 하지만 그런 소득들을 합산과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득을 띄어서 분류과세하느냐. 그래서 분류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이 상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바로 받고, 또 어떤 투자를 해서 바로 배당을 받고, 사업을 하고, 또 매월 이렇게 매월 강의를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 기간 안에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지만, 자,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 야, 내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생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몇 번 없죠. 또 퇴직은 거의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이제 그것이 있을 때만 이제 소득세를 내기로 하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다 합산해서 일정 기간을 합산해서 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이제 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거의 시험지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제 기본 관념만 잡고, 이제 기본 수업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기출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봐주실 것은 이제 세 번째는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을 좀 언급하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186페이지. 소득세는 자연인이, 개인이 말하는 거죠.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이익, 이 경제적 이익을 소득이라고 보고,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세는 인세로서 동일한 소득 금액일지라도 발생 원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부담률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가 과세권자인 국세주, 인세이며, 바로 그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내게 하는 직접세이다. 학세에 대해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종합소득과 아까 분류 과세로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189페이지. 과세 기간.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거지만 그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은 기간별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원칙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89페이지 각 중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예외. 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그 기간만을 이제 봐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또 사망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 기간 안에서만 산정해야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제 페이지 넘겨서 납세 의무자로서 이제 납세 의무의 범위 190페이지에 뭐 교과서로 보셔도 되고 191페이지 도표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소득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일단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죠? 소리가 났네.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의 절반 이상 183일 이상을 국내에 머물고 있으면 바로 이제 거주자라고 보고요. 따라서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여자 연예인들 뭐 걸그룹 멤버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중국 뭐 대만에서 와서 활동하고 있죠. 그럼 거의 모든 생활을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거주자입니다. 자, 그런데 뭐 골프 대회가 있어서 일본 선수가 또 미국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한 뭐 3, 4개월 정도 머물다가 갔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절반이 안 되니까 비거주자가 되겠죠. 자, 무슨 차이냐? 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른다는 거죠.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지지만 비거주자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낼 필요가 없고 바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골프 선수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해서 상금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소득을 내는 것이죠. 지 나라 미국 골프 대회에서 탄 것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해 183일 이상 그러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이제 상금을 타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상금을 우리나라에 내느냐 내지 않느냐. 비거주자는 낼 필요는 없지만 거주자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우리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차이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좀 관념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193페이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아까 사업소득이 중요한데요. 기본 강의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끝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찍으신 거예요? 네, 뒤에서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했지 5문제, 6문제 나오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적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게 너무나 좋지요. 아이 가스로 힘들어 엄마. 날씨 안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수영이 너무 달리면 안 돼요. 딕스 해가지고 다시 매기면 수영이 받아놓으면 가세 표준이잖아. 저기에다가 세율을 표준해.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서 직장까지 날려보면 나보다 세금 안 나와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집을 하나 더 사면 더 나오고. 근데 저게 세금이 아니에요. 저 세금이 미쳤다 진짜. 그걸 비싸게. 세금은 7천을 그럼 가세 세금을 표준, 가세 저기서 표준.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지금 막 그래도 몇 프로 하고 0.0 몇 프로 되는 거. 그까지 알 필요 없어. 세금 살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제 계산. 뭐 세금 얼마 냈지. 네. 장난하나. 재산세하고. 무슨 세무사 시험 치거나. 저를 다 말하고 있어. 그런 말 아니면 싫어. 그 세금 저 80% 세금 이렇게 80%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뭔지 딱 찍어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저게 그냥 세금인가 이러고 처음 들으면. 10억 있으면은 다 세금 한 몇십만 원 나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온 거 같아. 아니 몇십만 원 나오나 모르겠는데 돈 100만 원 나오나? 10억짜리 집 이상 얼마나 나오는 기록이야 부르시면요. 돈 100만 원 나오나? 사장님은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산 진짜 얼마나 해볼까 이제. 10억짜리 만약에 산을 갖고 있잖아. 그럼 세금 안 나와. 그러니까 설명하시니까 네 위치에 있고 어떤 집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니까. 얼마 안 나오는데. 밀가루 안 먹는다. 이게 딱 여기 좋은 세금 많이 낼까봐 집 못 산다. 딱 좋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집에 가만히 있어보는 게 고리수가 날아오더라. 근데 나 자존심 걸을 필요 없이 저 보통으로 고리수가 날아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반영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필요구만. 근데 너무 바나나. 아이고. 야,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 이거 어때? 포크, 이거. 나한테 주자. 이거 하나 챙겨놓고 일단. 네가 빨리 챙겨놓고. 이거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남았은 데는 저거 누리나? 이 갈아 먹는 거랑 지금 바쁘다. 아까 그거 같은데. 저기 밀가루 안 먹는다. 언니 바나나 먹어. 바나나 진짜 맛있는데. 아니 풀려는 날이 올거라. 그러니까. 난 이거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여기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내가 사가지고 안 먹어. 초밥 사오셨어? 아, 그거야? 먹어, 내가 사가지고. 이거? 내가 사. 김밥도 사 먹어. 이거는 집에서 만든 게 좋다고 봐. 거기에 아파트에서 파는 게. 아, 네, 맞네. 왜 맞았어? 네, 안녕하세요. 맞죠? 이게, 그 김밥 아니다. 이게, 들어있는 게 있고, 그냥 게 있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냥 있어. 한다고? 한거. 내가 은영씨 손주랑 가야 돼. 그래도 그냥 먹을만 해. 그럼 그냥 드셔봐. 맛이 없을까봐 은영을 찌니까. 손주랑 본다고. 네. 그래도 중간은 가. 내 입이 내 입이 마사에서 기간을 잡아요. 대장금이야, 대장금. 그러니까 알아들은 못하는데 그냥 중간은 가. 무섭네. 키위 좀 넣어. 키위. 저기 표정이 갑자기. 키위. 어? 분해해야 되겠다. 나 들어갈까? 응. 먹은 걸 빨리 분해시켜야 돼. 키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이거 나는데. 응. 나는 뭐 평범 같다고? 여기 있는 사람 버려. 맛있는데요?
양이 주려고 아니 뭐. 야, 그거 그냥 먹으려고 그거는 안 돼, 내가. 김밥도 먹으러 가야 못 가겠어. 김밥 먹었어. 그래요? 야, 내가 매일 가면 매일 갔는데 어디 이따가 하루라도 나는 그럼 언니 아니 그런 의미잖아. 소리가 그냥 밑에 있는 하나 이거 또 맛있다. 맛있지? 먹으면 할지? 많이 먹어. 맛있게 양념. 우리 그냥 사다 쓰는데 소스. 소스도 들어있잖아. 초밥상에 속에. 응, 여기만 그거 넣어. 쓰고. 저기 식초물만 넣어. 다음 주부터 사람 많이 풀면다. 그래서 오늘 짰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다들 겹쳤어. 나는 많이. 저거 좀 써야 많았어. 콜라비. 짜증나. 이것도 먹어야 된다나. 주문했어 근데 콜라비 15kg씩. 지금 저녁은 없어. 이걸 하나 챙겨놓고 진짜 먹을 거야. 조이지 말아야지. 내성 문제 나보고. 소득세. 빨리 술을 먹다. 여자친구가 밥을 좋아하는데 있어 먹는 여자친구가 내가 먹는 싸웠어요?